2017학년도 대수는 9번과 10번은요, 네, 초고 작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잔디밭을 관찰하면서 어떤 그 글감을 떠올릴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깨달음을 네, 언급한 글입니다. 일단 들여쓰기 부분에다가 번호를 매겨두면 하나, 둘, 셋, 크게 세 문단밖에 없네요. 아주 짧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문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문 정리 바로 들어갈까요? 그냥 네, 그래서 지문 정리 1문단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1문단. 네, 마지막 문단을 먼저 보면 좀 내용 파악은 더 빠르겠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작가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는 좋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였다. 자, 첫 번째 작가의 꿈부터 시작할까요? 나의 특징이 있죠. 네, 작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여기 등장한 나의 어떤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작가가 나의 미래 진로를 네, 제시하고 있다. 네,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좋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서 좋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이게 고민의 내용이 있죠. 좋은 글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이것이 떠오르지 않아가 고민의 내용입니다. 쭉 세목한 치고요. 좋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고민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고민의 뒤에 있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상황에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을 암시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뭐를 하고 있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였다. 그래서 조언, 네, 네모칸 칠까요? 조언을 구하였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모색한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네,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 거죠.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누구나 다 이러한 어려움에 겪는다고 하시며 어떤 어려움입니까? 좋은 글감이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겪는다고 하시며 일상 소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것의 의미를 떠올리다 보면 좋은 글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의 말하는 특징 또는 조언의 특징을 보면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 조언의 내용에서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에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의 생각에 공감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공감적 말하기를 했을 것이다. 네, 공감적 듣기라 공감적 말하기를 했을 것이다. 누구나 겪는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또 제시하고 있죠. 끊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거기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신데 선생님께서 해결 방안 제시가 뭐다? 일단 일상 소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미를 떠올리다 보면 좋은 글감을 마련할 수 있다. 일상적인 소재요. 일상적인 소재를 어떻게 하라고? 관찰을 해서 관찰 시작되는 거죠. 관찰을 해서 그 다음에 의미를 떠올린다. 의미를 연상하다 보면 좋은 글감이 된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해결 방안적인 그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잔디밭이 눈에 띄었다. 잔디밭인가요? 푸른 잔디밭이네요. 그래서 6번째 푸른 잔디밭. 푸른 잔디밭.
오케이. 네모칸 치고요. 자, 이 푸른 잔디밭을 이 글쓴이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게 되는 걸로 봐서 이 글의 중심 화제, 중심 소재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중심 화제에 해당이 되면서 한편으로 또 뭐다? 글쓴이가 관찰을 하게 되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중심 화제이자 관찰의 대상 푸른 잔디밭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별거 아닌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봤죠. 이 부분은 그래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첫 번째 문단은.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죠. 네,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떤 좋은 글감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벤치에 앉아 잔디밭을 찬찬히 관찰해 보니 잔디밭 위로 난 길이 눈에 들어왔다. 관찰의 대상이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관찰의 대상으로서 관찰의 대상으로서 잔디밭에 난 길이죠. 잔디밭에 난 길을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다니며 저 길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밟혀 사라진 잔디가 불쌍했다 해서 불쌍했다. 네모칸 쳐봅시다. 잔디가 불쌍해요. 뭔가 공감하는 건가? 네모칸 쳐놓고 또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한때 꿈이 흔들렸던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모칸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푸른 잔디밭을 관찰을 했는데, 관찰의 결과죠. 관찰의 결과 첫 번째는 뭐다? 연민의 정서를 느끼게 돼요. 뭐에 대해서? 잔디에 대해서, 중심 화제에 대해서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꿈이 흔들렸던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잔디 이퀄 나네요. 그래서 여기는 관찰의 결과 두 번째죠. 관찰의 결과 두 번째는 뭡니까? 글쓴 자신과 동일시하는 표현이죠. 글쓴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 한자성어로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동병상련적 관계. 옛날 속담이 있으면 호래비 마음은 과부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격언도 있어요.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쓰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과 동일시해서 동병상련, 관찰의 결과 자신과 동일시, 그리고 느끼는 정서, 생각, 심리, 직접적으로 제시했죠. 안쓰럽게 느낀 거죠. 처지와 비슷했다. 그래서 관찰 결과 동병상련, 그 다음에 처지와 비슷했다. 안쓰럽게 느꼈다. 이렇게 할까요? 네 번째로 해서 안쓰럽게. 그죠? 안쓰럽기도네요. 안쓰럽기도 했다. 안쓰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정서가 드러나고 있죠. 안쓰럽다. 그래서 나의 정서겠죠. 자, 나의 심리 또는 정서를 역시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시 이렇게 써볼까요? 직접 제시.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세 번째 문단이 좀 길기는 한데 3문단.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그 길을 다시 보니 연두색의 잔디싹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잔디는 다시 싹을 키운 것이다. 그냥 쭉 넘어가도 돼요. 나는 그 잔디싹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생명력이 키워드죠. 관찰의 결과 얻은 깨달음은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잔디의 생명력인데 이 부분은 잔디를 보고서 얻은 깨달음 또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잔디를 관찰한 결과 연민의 정서를 느꼈다. 자신과 동일시했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예, 잔디를, 예, 잔디밭이죠? 정확히는. 네, 잔디밭을, 네, 관찰한 결과 몇 번째? 네, 세 번째는 잔디밭의 생명력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네, 관찰 결과 생명력을 느끼게 된 것. 다음에 계속해서 길 위에 다시 자라난 저 연두색 잔디싹도 무성한 잔디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네, 그러나가 있죠. 촘촘히 자랄 잔디를 보다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왔다는 생각도 들어 대견함을 느꼈다. 응? 자, 두 번째.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냥 쓴 겁니다. 네, 서로를 의지해서 시련을 함께 견딘 거죠. 네, 시련을 함께 잔디끼리, 네, 견딘 거죠. 네, 견딘 거고, 이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나는 대견하게 느낀 거죠. 네, 대견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대견해. 이것이 바로 나의 생각, 나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요거는 대견함을 느꼈다. 자, 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대견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관찰 결과로 다시 또 줄일게요. 잔디밭을 관찰한 결과 네 번째죠. 대견함을 느꼈어요. 연속적으로 정리도 가능합니다. 관찰 결과 네 번째, 대견함을 느꼈다. 생명력에 감탄을 한 거죠. 생각해보면 이 푸른 잔디는 바짝 마른 갈색 잔디가 되었다가 의미를 좀 체크해야 되겠죠? 네, 갈색 잔디는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갈색 잔디는 생명력이 소멸된 것. 그 다음에 갈색 잔디가 되었다가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시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것이다. 푸른 잔디는 동그라미 쳐봅시다.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잔디의 생명력이 있는데, 네, 잔디의 생명력이 있는데, 여기서 갈색 잔디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좀 부족한 것. 푸른 잔디가 되는 것은 봄 이후겠죠? 네, 생명력이 한껏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갈색 잔디와 푸른 잔디에서 이 부분에서 사용된 표현법은 대조죠. 생명력에 대한 의미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다. 갈색 잔디, 푸른 잔디. 자, 됐습니까? 사람들의 발길과 추운 겨울도 잔디의 생명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나도 잔디처럼 시련에 꺾이지 않고, 자, 잔디처럼부터 밑줄 들어갈게요. 잔디처럼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꿈을 이루어 나가야겠다. 밑줄 칠까요? 자, 잔디의 생명력을 갖고서 이 생명력이 이제 가장 주요한 깨달음의 원동력이 된 거지. 그래서 네 번째는 잔디의 저런 생명력을 보고서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네, 시련을 꺾이지 않다. 시련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이죠. 시련 극복 플러스, 네, 꿈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네, 계속한다라고 할까요? 꿈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는 걸로. 자, 시련 극복과 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걸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다짐 부분이니까 이게 바로 다짐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다짐, 네모칸, 별표 2개, 다짐의 내용, 1, 2가 있죠. 시련을 극복할 거야, 이겨낼 거야, 꿈을 이루도록 노력할 거야. 뭐를 통해서? 잔디를 관찰하면서 얻은 교훈과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네, 잔디를 관찰한 후에 결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잔디밭이죠. 정확히는 네, 잔디밭을 관찰 후에 잔디밭 관찰 후의 네, 다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단은 잔디밭을 관찰하고서 느끼는 어떤
안쓰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1, 2문단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17학년도 대수는 9번과 10번의 지문을 좀 마무리했고요. 네, 문제는 조금 전에 좀 체크를 했습니다만 고쳐쓰기 부분을 좀 잠깐 볼까요? 10번 문제. 고쳐쓰기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3번 선택지에 보면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푸르지만이 아니라 푸르지만, 그죠? 고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푸르지만을 고치면 안 돼요. 푸르지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퇴고하기. 그래서 푸르지만으로 고쳐 X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다시 한번 확인을 들어가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적절하지 않은 것. 네, 5번이죠. 바싹 마른, 네, 5번을 볼까요? 바싹 마른 갈색 잔디를 관찰하며 바싹 마른 잔디가 푸른 잔디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에 기대감. 바싹 마른 갈색 잔디가 아니라 잔디밭, 생명력 있는 잔디밭을 관찰한 거죠. 그죠? 네. 푸른 잔디를 보고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쓰게 된 동기는 푸른 잔디를 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문제까지 일단 마무리했습니다.